이혼하고 딱 1년이 지난 새벽이었어요. 수진 씨 폰 화면이 켜졌어요. 모르는 번호였는데 수진 씨는 번호를 한번 보더니 조용히 웃었어요. 설레는 웃음이 아니었어요. 1년 동안 기다린 사람만 지을 수 있는 표정이었어요. 수진 씨가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아주 차갑게 말했죠. 네, 누구시죠? 이 말을 하기까지 수진 씨에겐 5년이 필요했어요. 5년 동안 7천만 원을 잃었고, 이름으로 된 빚이 3천만 원 생겼고, 그 모든 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 손에서 일어났어요. 오늘은 그 5년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릴게요. 수진 씨는 서울의 한 식품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는 33살 직장인이었어요. 연봉은 4,200만 원. 대기업은 아니지만 중견 기업에서 꽤 안정적인 자리를 잡은 사람이었어요. 성격이 꼼꼼하고 계획적이라서 매달 적금을 빠짐없이 넣었어요.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요. 작은 행복이면 충분한 사람이었대요. 퇴근 후 집에서 따뜻한 밥 먹고 주말에 동네 산책하고 가끔 카페 가는 삶.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 소박한 삶이 결혼과 함께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재혁 씨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소개받았어요. 처음 만날 때 꽤 여유 있어 보였어요. 수진 씨는 그게 실력 있는 프리랜서의 자신감인 줄 알았대요. 결혼 후에 알았어요. 그게 실력이 아니라 어머니 용돈이었다는 걸요. 재혁 씨 수입은 월 평균 100만 원 안팎이었어요. 좋을 때는 150만 원, 없을 때는 0이었어요. 사실상 수진 씨 혼자 생활비를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수진 씨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재혁 씨가 나중에 더 잘 될 거라고 믿었거든요. 수진 씨가 한참 뒤에 말했어요. 믿음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그때는 몰랐다고요. 결혼한 지 6개월 됐을 때예요. 재혁 씨 어머니 강 씨가 부산에서 올라왔어요. 잠깐 있다 가려고 한다는 말과 함께요. 잠깐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됐어요. 강 씨는 살림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집안을 천천히 장악해 나갔어요. 냉장고 구조를 바꾸고 청소 방식을 지적하고 반찬을 다시 만들었어요. 수진 씨가 퇴근하고 들어오면 자기 집인데 눈치를 봐야 했어요. 강 씨 표정을 살피고 말 한마디 조심하고 먹고 싶은 것도 눈치 보며 먹어야 했어요. 그 불편함이 조금씩 쌓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강 씨가 수진 씨를 불러 앉혔어요. 우리 이제 통장 합쳐서 살림을 해야 하지 않겠니? 수진 씨가 무슨 말인지 되물었어요. 강 씨 말은 이랬어요. 수진 씨 월급을 공금 통장으로 입금하고 생활비를 강 씨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거였어요. 재혁 씨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는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침묵이 동이라는 걸 수진 씨는 그제야 알았어요. 그날 밤 수진 씨는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어떤 집에 들어온 걸까?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그 공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나는 알 수 있을까? 이 의문이 나중에 전부 다 맞아떨어졌어요. 수진 씨는 거절했어요. 저는 제 통장은 제가 관리해요. 강 씨 표정이 굳었어요. 재혁 씨는 나중에 수진 씨한테 따로 왔어요. 그냥 어머니 방식대로 해드려. 섭섭하게 하지 말고. 수진 씨는 그 말에 얼마나 황당했을지 여러분도 느껴지시죠? 그래도 수진 씨는 버텼어요. 대신 매달 생활비로 80만 원씩 강 씨 계좌로 이체했어요. 평화를 사는 비용이라고 생각했대요.
한 달, 두 달, 1년, 2년 수진 씨는 꼬박꼬박 냈어요. 그리고 그 돈과는 별도로 수진 씨 이름으로 움직이는 다른 돈이 있다는 걸 한참 후에야 알게 됐어요. 결혼 3년 차 되던 해예요. 수진 씨가 적금 만기를 확인하려고 은행 앱을 열었어요. 그런데 잔액이 이상했어요. 매달 꼬박꼬박 50만 원씩 부은 3년치 적금이 중도 해지돼 있었어요. 원금만 해도 1,800만 원인데 이자는커녕 해지 수수료까지 떼인 상태였어요. 수진 씨는 눈을 의심했대요. 자기가 해지한 적 없는 통장이 비어 있었으니까요. 더 무서운 건 이게 이 통장 하나가 아니었어요. 수진 씨는 그날부터 본인 명의 금융상품을 하나씩 전부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상한 예감이 들었대요.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수진 씨가 확인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결혼 5년 동안 수진 씨가 모은 적금 합계가 7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돈이 전부 중도 해지되거나 이체된 상태였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수진 씨가 거래 내역을 추적했더니 강 씨 명의 계좌로 분산 이체된 게 보였어요. 총 7천만 원. 수진 씨 5년치 저축이 통째로 시어머니 통장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재혁 씨한테 직접 물었어요. 이거 알고 있었어? 재혁 씨 표정이 굳었어요. 바로 모른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 머뭇거림. 수진 씨는 그 3초가 평생 기억에 남는다고 했어요. 재혁 씨가 결국 말했어요. 어머니가 내 사업 자금으로 쓴 거야. 나중에 갚을 거라고 했잖아. 사업 자금이요? 수진 씨는 재혁 씨가 사업을 시작한다는 말을 들은 적 없었어요. 그래서 더 물었어요. 그 사업이 지금 어떻게 됐냐고요? 재혁 씨가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없어졌어. 알고 보니 사업이 아니었어요. 강 씨가 아들한테 사업 자금이라고 건넨 그 돈이 재혁 씨 주식 계좌로 들어갔다가 전부 사라진 거였어요. 7천만 원이 주식으로 날아간 거예요. 수진 씨 5년치 월급이. 수진 씨는 그 말을 듣고 웃었대요. 울음도 안 나올 만큼 황당해서요. 수진 씨는 그날 밤 아무 말도 안 했대요. 소리를 지르지도 울지도 않았어요. 그냥 방 안에 혼자 있었어요. 10분, 20분, 1시간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었어요. 감정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아무것도 나오지 않잖아요. 수진 씨가 딱 그 상태였대요. 화가 난다기보다 허탈했어요. 나는 5년 동안 여기서 뭘 하고 있었던 걸까 싶었어요. 그날 밤 수진 씨가 내린 결론은 딱 하나였어요. 이건 참아야 할 문제가 아니라 해결해야 할 문제다. 수진 씨는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이혼 전문 변호사를 검색했어요. 수진 씨는 그 다음 날부터 표면적으로는 똑같았어요. 출근하고 밥 먹고 강 씨한테 인사했어요. 달라진 건 퇴근 후 2시간이었어요. 매일 저녁 회사 근처 카페에 혼자 앉아서 거래 내역을 정리하고 이체 기록을 뽑고 통화 내역을 저장했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간 것도 그 즈음이에요. 변호사가 서류를 다 보고 말했어요. 이 정도 자료면 충분히 싸울 수 있어요. 수진 씨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눈물이 났대요. 싸울 수 있다는 말이 혼자가 아니라는 말처럼 들렸대요. 그날 이후 수진 씨의 준비는 더 구체적으로 바뀌었어요. 수진 씨가 변호사를 만나고 나서 2주가 지났어요. 그 사이 집안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강 씨가 갑자기 수진 씨한테 잘해주기 시작했어요. 밥도 챙겨주고
요즘 많이 피곤하지 않냐고 물어보고 주말에는 외식도 시켰어요. 수진 씨는 속으로 생각했대요. 뭔가 눈치챈 걸까? 아니면 뭔가 더 필요한 게 생긴 걸까?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수진 씨는 웃으면서 받았어요. 그러면서 더 꼼꼼하게 준비했어요. 강 씨가 친절해질 때는 항상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 이유가 이틀 뒤에 밝혀졌어요. 이혼 소송을 준비한 지 한 달이 됐을 때예요. 변호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수진 씨 금융조회 결과 나왔는데요. 통화 가능하세요? 수진 씨가 잠깐 밖에 나가서 전화를 받았어요. 변호사 목소리가 평소보다 좀 낮았어요. 추가로 발견된 게 있다고 했어요. 수진 씨 명의로 된 대출이 있었어요. 수진 씨가 신청한 적 없는 대출이요. 카드론과 신용대출 합해서 3천만 원. 수진 씨는 번호를 듣고 한동안 말을 못했대요. 내 이름으로 된 빚이 3천만 원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수진 씨는 잠깐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았대요. 수진 씨 명의로 받은 3천만 원. 누가 받은 걸까요? 변호사가 서류를 추적했더니 대출 신청 IP 주소와 인증기기가 수진 씨 집 공유기에서 찍혀 있었어요. 수진 씨가 출근한 시간대에 신청됐고 그 돈은 강 씨 명의 계좌로 바로 들어갔어요. 강 씨가 수진 씨 공인인증서와 개인 정보를 이용해서 대출을 받은 거예요. 수진 씨는 자기 이름으로 7천만 원을 빼앗겼고 거기에 더해서 3천만 원짜리 빚까지 떠안은 거였어요. 합의 1억 원이에요. 결혼 5년에 청구서가 1억 원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로요. 수진 씨가 재혁 씨한테 대출건을 알고 있었냐고 물었어요. 재혁 씨가 머뭇거렸어요. 바로 모른다고 하지 않았어요. 수진 씨는 그 침묵을 봤어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 재혁 씨가 결국 말했어요. 어머니가 그냥 잠깐만 쓴다고 했어. 갚는다고 했잖아. 잠깐이 7천만 원이고 3천만 원이었어요. 수진 씨는 그날 재혁 씨를 더 이상 남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로 했대요. 그가 몰랐어도 문제고 알았어도 문제였으니까요. 어느 쪽이든 수진 씨 편이 아니었어요. 5년을 함께 살았는데 단 한 번도 내 편이 아니었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변호사가 수진 씨한테 소장을 보여줬어요. 이혼 청구, 재산 분할, 위자료, 그리고 강 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수진 씨 손이 떨렸대요. 서명하면 돌이킬 수 없는 문이 열리는 거니까요. 5년 함께 산 사람들이에요. 미운 감정보다 허전한 감정이 더 크다고 했어요. 그래도 수진 씨는 서명했어요. 여기서 망설이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거라는 걸 알았어요. 소장이 접수되는데 딱 사흘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재혁 씨한테 처음으로 변호사가 붙었다는 연락이 왔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었어요. 소송이 시작되자 상대방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강 씨는 며느리가 먼저 돈을 쓰겠다고 했다고 주장했어요. 재혁 씨 변호사는 부부 공동 재산이니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했어요. 수진 씨 변호사는 하나하나 반박했어요. 대출 신청 IP 기록, 아이체 내역, 수진 씨가 출근한 시간대의 접속 로그. 증거가 쌓일수록 상대방 주장이 무너졌어요. 재판부가 강 씨한테 직접 물었어요. 이 대출 신청을 수진 씨가 직접 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강 씨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법정 안이 조용해진 그 순간 수진 씨는 느꼈대요. 이제 이겼다.
있었다고. 1심 판결 전날 밤이었어요. 수진 씨가 변호사한테서 문자를 받았어요. 내일 잘 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수진 씨는 그날 밤 혼자 밥을 먹었어요. 5년 전 재혁 씨를 처음 만났던 식당 근처에서요. 맛있게 먹었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문장이 사실 엄청난 말이에요. 5년 동안 집에서 밥을 먹으면서 단 한 번도 편하지 않았던 사람이 혼자 먹는 밥이 맛있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수진 씨는 그날 밤 이미 이긴 것 같았대요.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요. 그리고 다음 날 진짜 판결이 나왔어요. 판결이 났어요. 이혼 인용, 위자료 2,500만 원, 재산 분할로 강 씨 명의 이체분 7천만 원, 전액 반환 명령, 명의 도용 대출 3천만 원, 강 씨 책임 인정. 수진 씨가 잃었던 1억 원을 되찾았어요. 거기에 위자료 2,500만 원까지요. 강 씨는 항소를 검토했지만 추가 증거가 더 불리하다는 말을 듣고 포기했어요. 재혁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진 씨는 판결문을 받아든 날 변호사 사무실 화장실에서 10분을 울었대요. 억울해서가 아니에요. 드디어 끝났다는 생각에 5년이 끝났어요. 판결 후 딱 1년이 지난 새벽이었어요. 수진 씨 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새벽 5시였어요. 부산 지역 번호였어요. 강 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 근처 번호였어요. 수진 씨는 잠깐 생각했어요. 전화를 받을까, 끊을까. 그리고 웃었어요. 억울하거나 화나는 웃음이 아니었어요. 1년 전에 수진 씨는 이 순간을 상상했을 거예요. 분노가 치밀 줄 알았는데 실제로 이 순간이 왔을 때 수진 씨가 느낀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모르는 번호였어요. 수진 씨는 전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네, 누구시죠? 수진 씨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이혼하고 6개월 뒤에 회사에서 수석 팀장으로 승진했어요. 결혼 생활 내내 눌려 있던 게 풀린 것처럼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했어요. 이혼한 지 8개월 만에 수진 씨 이름으로 된 첫 아파트 계약도 했어요. 강남은 아니에요. 수진 씨가 좋아하는 동네, 수진 씨가 고른 구조, 수진 씨 혼자 서명한 계약서였어요. 제 이름으로만 된 집이 생긴 날 처음으로 내 삶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수진 씨가 그렇게 말했대요. 5년을 잃었지만 나머지 인생은 자기 것이었어요. 그걸로 충분하다고 했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수진 씨처럼 조용히 버티고 있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 같아요. 참는 게 가족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증거를 모으세요.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수진 씨가 전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수진 씨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의 누군가한테 닿을 수 있도록요. 채널 구독도 부탁드려요. 이런 이야기들을 앞으로도 계속 들려드릴게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새 이야기가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꼭 들려주세요. 어른들의 서재가 여러분 곁에 항상 있을게요.